초창기에는 금, 은, 백금, 팔라듐 이와 같은 기금속 원소만 추출해낸 리사이클링 업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2008년부터 비철금속인 코발트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배터리의 케미스트리가 바뀌면서 코발트, 니켈, 리튬까지 생산하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개별 원소로 추출을 해내서 다시 배터리 원소재, 양극재 소재 만드는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원소를 다시 배터리 양극재 업체에 주고, 양극재 업체는 다시 배터리 업체, 배터리 업체는 전기차 업체한테 공급을 하게 되면 완전한 그 자원 순환 구조형 사업이 되는 거죠. 남미나 동남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데서 거기서 캐낼라 그러면 CO2 배출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탄소 저감 효과가 일차적으로 가장 크게 와닿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산에서 캐낼 수 있는 CO2 발생량이 리사이클을 하게 되면 한 60에서 70%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산에서 캘 때는 특정 지역만 편중되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공급망의 불안전한 공급망, 이게 이제 그럼 리사이클링은 이제 도시근교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 공급망을 원활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30년에서 40년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100만 대 구조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한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매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그러면 이제 이게 1000만 대, 1억 대로 넘어서게 되면 어마무시한 양이 됩니다. 전처리 공정은 말 그대로 폐배터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건 물리적으로 파쇄라든가 분쇄 공정을 거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배터리 파우더, BP로 만들게 됩니다. 이 BP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해당되는 금속 물질들을 다 녹이고, 그리고 추출제를 써서 목적 금속들을 분리하는 과정이 습식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내부에 그 유가금속이 들어있는데, 토탈 유가금속 함량의 95% 이상 재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을 다른 금속 대비해서 제일 마지막에 회수를 합니다. 이 공정에서는 저희가 재결정이라고 하는 공정을 통해서 탄산 리튬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탄산 리튬은 재활용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재활용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극재 재활용 기술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보다도 이 설비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을 구현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반 재활용학계에서는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뭐 pH라든지 그다음에 유량이라든지 온도, 약품 투입량 이렇게 조절해야 될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산 공정에서는 이 부분을 대부분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소기업 직원들 이제 몇십 명 되고 중소기업을 하는데 개발 자금이 가장 문제예요. 근데 이제 2008년부터 이걸 시작을 했을 때 산업부에서 조금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도 만들고 뭘 해야 되니까 이제 돈이 더 없죠. 그럴 때 이제 산업부의 개발 자금으로 저희가 이제 1공장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 공장이 배터리 파우더를 한 300톤, 2공장이 한 1000톤, 그러면 이제 월간 1300톤, 그러면 이제 연간적으로 한 1600톤 정도 투입이 돼요. 3공장 같은 경우는 한 30만 대 분량, 1공장, 2공장, 3공장 합친다면 한 매출액이 5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기자동차 계속 생산하고
또 소비자가 계속 전기자동차를 활용하는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히 재활용 사업은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거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원들하고 열심히 뛰고 있다고 보죠.